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구는 지금 비가 약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대구 시집을 한의극장 앞에서 검찰개혁 그리고 또 뭐죠? 검찰개혁은 또 뭐죠? 공수처 설치 그거를 당장 시행하라고 국민들이 또 모였습니다. 7시부터 모였는데 지금 약 한 1000여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내일은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앞에서 또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깨어있는 시민, 요즘은 그런 분들을 보고 깨시민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또 내일 모여서 또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 그리고 또 여기 배현무님, 배현무님 오늘 오셨죠? 어디 가셨나? 예, 거기가 관해서 또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646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함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잠시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해주고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놔두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의 힘으로 검찰개혁 완수하자!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예, 모두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용문학원 그리고 용두학원 그리고 경민학원 홍신학원 이 4개의 사학재단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한국당 그렇죠. 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재단의 이사장 혹은 재단의 주인으로 있는 사학재단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홍문종 의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더라? 얼마 전에 아들내미 술 먹어가지고 뭐 사고 친 애 있죠. 뺑소니 해갖고 그죠? 장재원 씨, 장재원 의원입니다. 이분들은 심지어 이분들은 세금까지 24억 정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현 원내대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의 웅동학원의 비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시행질환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에게 절대적으로다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 그리고 지그가 빌붙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편안하게 그 권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법은 정말로 너그럽습니다. 하지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좀 바꾸자고, 좀 변화시키자고, 좀 변혁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합니다.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는지 아니면 성매수를 했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김학의는 6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현 법무부 장관의 자식들은 16시간이라는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1시간 동안 가택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것 갖고 나의 아내가 몸이 좀 좋지 않으니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그 얘기를 가지고 이것을 보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자식들은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해놓고 너무도 못받합니다. 너무도 못받합니다. 네.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2016년도 기억하시죠? 우리 광화문 정말 뻔질나게 갔습니다. 이제는 서초동으로 뻔질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야들아, 우리 옛날에 있잖아, 2019년 그때 있잖아, 우리 버스 타고 서울 뛰기 왔다 갔다 했대. 2016년도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너가 이리 잘 사는 건 다 그때 우리가 고생했는 거 그 때문이지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자식 새끼들한테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 제가 2016년도에 제가 서울 갔었을 때, 그때 저희 아들내미가 4학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또 갈 생각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는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너희들의 권리는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사드 배치 차례 성주투쟁이의 우리 김청호 위원장님 발언을 읽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구에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 와이프가 5시 좀 넘으니까 쭈삣쭈삣하지만도 대구 간대요. 대구 와 이러니까 집회에 가야 된대. 성주도 집회한다 이러니까 당신은 사드 반대 집회하고 나는 검찰개혁 집회하러 간다고 나갔어요. 지금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오는 거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정치적 행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좀 많이 광분했는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11시간 특수부 검사 100명 50일간 틀고 70군데를 압수수색하고 막 나오잖아요.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없어요. 혐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이 기레기들과 뜨끔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요, 70군데 압수수색, 특수부 1, 2, 3, 4부 지방에 있는 특수검사 다 불러 올리고 11시간 압수수색하고 다 해도 나오는 게 없어요.
저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자진 사퇴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가짜 뉴스나 막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것, 추악한 걸 막 흘리면서 스스로 못 이겨서 사퇴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조국 장관은 사퇴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는 검찰 개혁의 도구로 쓰이겠다. 그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이 떡검들하고 기레기들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뭐 하는 그 의원은 황교안이 삭발 딱 하고 삭발 막 들어가니까 리레이 삭발 되는데 삭발을 왜 중지시킨지 알아요? 두 가지 이유예요. 황교안이가 내가 그 율분이보다 더 잘생겼지 이 이야기 하는 바람에 이게 희화돼 버리고 삭발이 어디로 번졌냐면요. 포항에서 정무부지사 했던 사람 국회의원 공천 돌랐고 부부가 삭발해버리고 대구서 삭발해버리니까 삭발이 이상하게 가버린 거죠. 그게 더 했다가는 이게 영 우선거리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지 마라 그러기 전에 국회의원 하나가 국회에서 단식을 들어간 거죠. 단식 13일째래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단식을 하는데 13일째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지도 단식을 하면서도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럼 단식 13일 하면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안 죽을라 하면은 끝내지도 못하고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야들이 출구 전략 없이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버티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뭐 더 위에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제 가는 거죠. 혐의가 없으니까. 장관의 자격이 안 되는 혐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저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조국 장관이 버티고 가족들이 힘들어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일하는 거죠. 대구, 뭐, 내일 서울 막 이제 일하잖아요. 이게 힘을 보태주려고 지금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야들이 하는 거는 그냥 이대로 가면 된다. 지랄을 하든 말든. 그럼 저가 지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적폐라는 게요. 적폐라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토차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일제 36년, 일제 강점기를 지나오면서 친일파들이 이승만 정권을 덕에 얻고 분단을 시키면서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 인민군과 남한 국군이 싸우고 미군이 들어오면서 분단이 고착화되고 이 과정에서 친일파들이 백선예비 같은 애들이 빨갱이 잡는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해가지고 지금 구미 칠곡에서도 무슨 백선예비한테 국민정주가 이게 적폐의 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경찰, 검찰 이렇게 일제시대 친일한 놈이 장악하고 육군 참모총장도 17대까지 그 일본군 출신들이 했잖아요. 그럼 그 사고로 그대로 국방부, 그 사고로 그대로 공무원, 그 사고로 경찰, 검찰 다 장악한 거죠. 일제시대 때 검사했던 놈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게, 그 뿌리가 거기서 시작해가 지금까지 왔어요. 차관이 차관급, 장관급이 제일 많은 부처가 어디냐? 법무부 나왔죠? 44명인가? 검사들이 그걸 해요. 근데 또 많은 데가 뭐냐면 국방부예요. 똥별들이 그걸 다 달고 있다. 그 다음 많은 데가 뭐냐면 외교부예요. 대사들이 전부 다 그 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교부와 국방부와 이 법무부가 힘이 센 게 그러고 절대 개혁하지 않는 곳이에요. 버티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국방부도 방산비리 그렇게 나와도 못 치잖아요. 힘이 없어서. 대통령 바뀌었다고 힘 있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흔들어보면 끝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를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다 못했단 말이에요. 왜? 힘이 없으니까. DJP 연합회가 됐단 말이에요. 김종필이가 국무총리야. 적폐가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국방부도 국방개혁을 계속 추진해가 지금 이제 남북한 이 정세 속에서 이게 이제 변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주국방으로. 이게 지금 검찰, 법무부 옛날에 안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검사들은, 우리는 계속 내 밥그릇 이거 지키겠다. 이거예요. 기레기들도 내 밥그릇 지키겠다. 자유한국당 옛날에 과거에 밥그릇 돌리도 이런 거거든요. 국민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다 넘어갔잖아요. 진정한 언론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적폐가 청산되겠지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검사들이 하고 있는 게 이게 저 봐요. 한뭐라는 검사가 지금 뭐 반부패 국장인가 하는 놈이 하잖아요. 그 윤석열이 신복. 이놈이 자기 누나 남편 매형이 검사인데 여검사 성추행 해가지고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봐준 놈이 야가야. 자기 누나의 남편이 성추행 했는데 봐주는 놈이야. 이게 검사 조직이라고. 그러니까 검사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간 취급을 하면 안 돼요. 김학의 차관 문제되는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요? 일 안 했어요. 놀러만 다닌 거예요. 이거 던지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회의를 하는데요. 부장검사가 왔어요. 부장검사면 2급이에요. 제가 그때 행정관 할 때인데 3급이란 말이에요. 비서관 1급이 있는데, 예? 경찰, 검찰이 다 와가 회의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말던데, 개기는 거예요. 내가 급이 한 급 낮은데도 나는 급이 낮은 줄도 모르고, 잠시 쉬읍시다 이래갖고, 좀 따라와봐. 화장실에 가가 막, 촛대비를 개초대비를 딱 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더라고. 그렇게 다루면은 말 들어요, 이 새끼는. 개들이기 때문에. 말로 하면 절대 안 듣고, 패야 돼요. 지금 우리 패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점잖애가 검사와의 대화 이걸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점잖애. 조국 법무장도 점잖단 말이에요. 이게 개기는 거예요. 패야 돼. 명론 잡아가 보내쁘든지. 그렇지 않고는 계획이 안 된다.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국민으로부터. 국민이 많이 모이고 국민이 힘을 주면은 검찰개혁의 분위기가 지금 75%까지 가지 72%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모이는 사람이 많으면은 박근혜도 200만 모이니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힘을 모아줘야지 그 힘으로 이것도 개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세 가지만 글로벌 뉴스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한에서 하던 한미 군사훈련이 축소돼가지고 남북 관계도 풀리고 북미 관계 풀리면서 훈련을 못 하니까 요즘 알래스카 가서 한대요. 뉴스 봤어요? 한반도의 평화가 다가오고 있다.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전쟁 연습을 훈련을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알래스카에 가서 한다는 것과 더불어 북미 문제가 지금 풀리고 있는 과정이 보이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했고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실무 협상이 9월 말부터 들어간다 하니까 곧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해 내에 북미 정상이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알래스카 가서 한다. 이게 처음이에요. 변화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유엔 총회를 했는데 스웨덴의 16살 묻는 소녀가 유엔에 가서
기후행동회의라는 세계 정상들이 모인 데에서 조집은 거예요. 정상들을. 기후 때문에 우리가 대멸종하게 생긴데 너희는 돈 타령만 하고 있냐. 그 말은 뭐냐면 정상들이 모이면요. 탄소 줄이자 뭐 환경에 돈 쓰라 이렇게 하면 정상들이 거기에 돈을 투자를 안 해요. 돈 없다고. 그러니까 이 16살 문 소녀가 가가지고 지금 인류가 멸종하게 생겼는데 지금 그 끼미가 보이는데 돈 타령만 하고 앉았냐고 막 조집은 거죠. 트럼프가 나오니까 트럼프를 인상 탁 치면서 쳐다본 거예요. 이 16살 소녀가. 나는 지금 스웨덴에, 그러니까 뉴욕에서 그 유엔 총회를 했잖아요. 스웨덴은 대서양을 건너요. 대서양 건너 스웨덴 내 나라에서 학교에 다닐 내가 왜 여와서 당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소리치는 여학생이 있어. 16살.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요, 취직할까 말까. 취직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사고가 벌써 달라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큰 꿈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당장, 대학교 들어가면은 취직하면은, 돈 벌어서 장가 가면은 놓고 그러면 교육시키다 보면 장가 보내야 되고, 장가 보내고 나면은 늙어가.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의 이런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나는 스웨덴의 그 16살 묻는 소녀가 정말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뉴스화되고 전 세계에 알려짐으로써 기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각성하게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더 생각하게 되고 각국의 정상들이 돈만 갖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게 폭로되고 이런 과정이 그 16살 묻는 소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글로벌 뉴스 2개 했습니다. 세계 마지막 히키코모리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히키코모리가 뭐냐 하면요,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외톨이로 있는 거예요. 일본말로 언둔형 외톨이, 이게 히키코모리인데 일본이 히키코모리가 1970년대부터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1990년대잖아요. 20년 동안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히키코모리가 나타나요. 경쟁 사회에 적응 못 해갖고 방구석에 처박힌 거죠. 낮에는 자고 밤에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TV 보고 방구석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20년 되니까 나이가 50된 아들이 히키코모리예요. 그럼 70, 80된 노인이 방에 아들 밥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50대 남자가 부모 막 죽이고 이래요. 20대, 30대들은요,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나 일본 지하철역 있는 데 칼을 휘둘러 버려요. 왜? 죽이고 싶었다. 경쟁에서 지고 이게 처박히가 있으면요, 두 가지예요. 자기 혐오. 나는 내가 싫다. 그 다음에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이 게임하고 영화만 보면 폭력적으로 보내는 거죠. 이게 일본 히키코모리 연합회에서 통계를 냈는데 160만. 일본에 160만이 있대요. 근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이 300만을 잡는데요. 그러면 일본에 300만이 그렇게 처박혀서 있다고 봐요. 얼마나 큰 사회 문제가. 근데 대안이 없대요. 이게 왜 그렇게 나타나냐면 우리나라도 계속 경쟁으로 가고 교육을 경쟁으로 가고 지금 이제 이 나경원 학원 이야기 나왔지만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이야기하고 야들은 그거 나오면 취직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이러면은요. 경쟁사회에서 지고 자괴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경쟁사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빨리 벗어나야 돼요. 뭐냐면은 그들의 구조 속에서 경쟁에서 지면은 좌절감이 들고 내가 능력 없다고 느껴지잖아요. 그 경쟁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의 존재감과 나의 존중이 느껴지는 순간 히키코모리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1등만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1등, 서울대, 판검사 의사 개판이에요. 의사들도요, 좀 괜찮은 의사 있잖아요.
물어보면요, 의사들끼리 던지고, 그것도 검사들하고, 뜨끔들, 내가 네 장모다 하는 거 똑같은 것들이에요, 의사들도. 인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일수록 인간성이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의사도 그것만 알잖아요. 내 친구 비뇨기과 과장 했는 놈이 있어요. 야, 의사 그거 안 힘드나? 안 힘든데요. 비뇨기과 수술 5가지, 눈 감고도 한대요. 평생 그것만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비뇨기과 오면 종류가 딱 5개래요. 수술, 돈, 수술, 돈, 수술, 돈. 그게 5개만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배울 게 없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돈 받아가 술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머릿속에 뭐예요?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갖고는 술 먹고 흥청망청이죠. 인간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16살 소녀의 그런 꿈, 그 다음에 일본의 히키코모리 사회 현상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지금 조국의 딸 아들 계산는데 나경원 아들, 장제원 아들이 더 문제는 거죠. 이거를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 사학법까지 다 해야 돼요. 이게 사학법이 왜 개정 안 됐어요? 사학재단에 관계되는 놈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검찰개혁이 왜 안 돼요? 검찰 했던 놈들이 뒤에 있잖아요. 곽상동하고 또 이번에 주 꽝덕이하고 있잖아요. 내가 광덕이 보고 광떡이라고 욕을 했더니 문광덕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연락 왔더라고. 그래서 이 적폐청산 하는데 또 사법개혁, 검찰개혁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학재단을 교육개혁 하는데 다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대구 집회, 그 다음 서울 집회 이런데 많은 분들이 와서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또 국회도 앞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으면은 이 사학재단 검사 이런 출신들 뽑으면 안 돼요. 제 같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아무 문제 없잖아. 막 조질 수 있어요. 꼭 내를 찍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내 같은 사람, 걸리지 않는 사람, 가면 졸릴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면은 국회 개혁까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장관 출마를 공식화하신 우리 김충갑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들이 와 그리 반대하겠습니까? 자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저끼리 가 머리 깎고 가서 혼자 밥 굶고 있고, 왜 그럴까요? 검찰이 개혁되고 사법이 개혁되면요, 그 다음에는 정치가 개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언론이 개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이 개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밥줄이 다 끊기게 되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사라집니다. 안 사라질까요? 저는 아마 짐작컨대 자유한국당 쪽에 빌어먹고 계시는 분들 중에 거의 한 반 정도는 사라지지 않을까. 네, 축소는 되겠죠. 예, 저는 분명히 축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딴 데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도 속아내야 되는데, 그죠? 예. 예. 영화 부당거리에 보면은 검사 역할을 한 유승범 씨가 이런 대사를 던집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라고 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검사한테 자꾸 개기면은 가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자꾸 더 개긴다 라는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점점 봐주니까 검찰 저거가 하는 모습인 줄 모르고 저거가 최고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고개 빼딱하게 꺾고 계시는 분 계시죠? 우리 까만 안경테의 주인공 우리 배우분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드시고 나오셨습니까? 예, 만나게 드셨습니까? 예, 저는 못 먹었습니다. 우리 각 씨가 밥을 안 해줬습니다. 혼자 차려 먹으세요. 좋은 지적이신데 말들은 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냥 성주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뭐 아니면 요즘 한참 그렇지 적대청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했는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그렇게 운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오늘은 사실 내가 어제 담배를 좀 끊어보려고 이제 한번 끊어볼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야 텔레비 보니까는 담배 저절로 물립니다. 와 미치겠대. 진짜 어제 오늘은 야 야들이 진짜 각오를 하고 국민을 약 올리려 하는구나 팽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생각이 드는 게 나는 그래도 검사쯤 되면은 대가리가 좋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면은 이렇게 좀 작전을 짜서 밀 때는 밀고 또 한 발 물러날 때는 물러나고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약을 제대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내일 광화문하고 집회지 않습니까? 아니 광화문은 아니고 서초동, 예, 서초동에서 집회를 하는데 야 이거는 국민을 갖다가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예. 선을 넘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개인적이든 아니면 단체로 움직이든 거기 가서 촛불을 들든 횃불을 들든 좀 들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확실히 가지도록 해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검사는 기소 독점권이 아닌 기소 선택권, 그리고 판사는 판결권, 누구도 타치하지 않는, 그리고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 그냥 의혹 부풀기, 그걸로만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는 언론의 뒤에는 재벌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은 결국은 광고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소 선택권이라는 게 그런 거지. 우리 그동안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지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검찰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일반 서민들로 봐서는 두렵나? 기소할 거 안 하고 기소 안 할 거를 한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 권력 유지를 이때까지 해가 왔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정상적인 검찰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자기네들은 불법을 자기 마음대로 저질러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치외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 일반 국민들이 조금만 의심이 들어도 그 사람들 밤샘 조사해가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고문도 있었잖아요, 현실적으로.
고문기술자 이근한, 그리고 대구 수성어딘가 정형건, 그 사람이 공안검사였지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간첩으로 몰려서 일찍 돌아가셨던 그분들 국가 배상한다고 그 나왔는데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검찰이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번에 영장에서 비교가 된 게 있었지요. 그 대법원장 누구지요? 그 영장 칠 때 양승태. 그때 뭐라 했습니까? 사생활 주거 그렇죠. 주거 안정 때문에 영장 발부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한 우리는 또 가까이 보는 사람이 있지요. 이민수 씨, 황교안 뺑소니 건. 그때 어린 애들 학교 유치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들이닥쳤잖아요. 법원에 방청을 가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이렇게 수색하러 오든지 할 때 보면은 방청할 때 주변에 그 법무부 직원들이 있어요. 이 새끼들은 눈을 찔러야 돼. 눈에 계속 힘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겁먹이는 거야. 방청하면서 조용하라고. 너희들은 그냥 조용히 듣고만 가라고. 이 새끼들 눈 찔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눈 착하게 뜨지. 검찰 새끼들 압수수색 영장 들고 와서 하면은 되게 못되게 해요. 이게 기싸움이거든. 그때도 촛대뼈를 까든지 눈가리를 찔러버려야 되는 기라. 착하겠더라고. 판결을 객관적인 시각이란 게 있겠습니까? 이게 판결권이라는 그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 판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잣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언론 뒤에는 재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되었던 사법부가 되었던 재벌이 되었던 우리가 원하는 정의, 평등,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판결의 기준이 자들하고 같아야 돼? 달라야지. 재벌은 돈이 있기 때문에 대우를 받아야지. 판사, 검사로 있다가 은퇴하면은 회사 법무팀으로 월급 많이 받고 땡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앞에 줄 서야 되는 거라. 그러려면 평상시에 재벌에 충성하는 모습을 사법부나 검찰은 보여줬어야 되는 겁니다. 개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소위 말해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잣대의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버티냐? 자기네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결국은 우리 민중이 촛불을 들든 횃불을 들든 물을
물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물을 갈아엎도록 언론에서, 검찰에서 충분히 우리들한테 요번에 독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지 그것으로 이 정부는 개혁을 시도할 것이고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버스를 맞췄던 개개인으로 가든 하여튼 반드시 이번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요. 저는 박근혜 탄핵의 촛불이 상당 기간 이어짐으로써 박근혜 탄핵 이외에 자유한국당도 상당 부분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검찰개혁에 의한 이 촛불은 그때보다 어쩌면 더 가겠다, 더 긴 기간 싸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쉽게 손을 갖다가 쉽게 권력을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거든. 내년 4월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버티면 버틸수록 촛불은 더 강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받을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길고 많은 촛불을 위하여 다 같이 투쟁합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주체를 원합시다. 아이고 오늘 간만에 오늘 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아 그리고 우리 배무 거사님 박수 제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예, 박수는 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 알았어, 내가 알아놓을게.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800만 원, 그 다음에 6,300만 원, 그 다음에 1억 3천만 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돈 얘기. 예, 돈 얘기죠. 조국 딸의 한영 외고 1년 다니는데 드는 비용이 8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장재원 아들내미 국제학교 다니는데 6,300만 원. 그리고 나경원 아들내미죠. 예일대학교 다니는데 1억 3천만 원이 납니다. 이래 나놓고 조국 장관의 딸 보고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탈감은 장재원 국회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얘기하십시오. 부디 전선을 좀 넓혀가지고 눈을 좀 확대시켜가지고 피의와 구분 좀 하십시오. 어느 놈이 적이고 어느 놈이 아군이고 공격할 때를 제대로 알아보고 공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국군에서 어제 일어난 일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 토요일 날 이창훈 의원이라고 7국의 4명 중에 한 명인 민주당 군의원인데 이분이 큰일 났습니다. 잠만하다가는 백선엽한테 명예 군민증 줄 것 같습니다. 이거 의아하면 이거 가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성주 촛불이 그동안 해왔던 거 그대로 하라고 시켰습니다. 언론을 퍼뜨리고 SNS 날리고 막 해라 했더니만 날려가지고 대구 MBC에는 2번이나 나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한번 나오고 어제 목요일날 나오고 백선기 군수가 백선엽 간도 특설 때 일본군 장교로 열심히 맹팔에 가셨던 그분에게 침입하였죠. 그분에게 명예 치국 군민증을 수여한답니다. 백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집안 형님이 있죠. 같은 백선, 백선기, 백선엽. 예,
3.1운동 100주년 우리가 행사를 정말 거하게 했죠. 출국군에서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2일 했죠. 이 시기에 독립군을 때려잡았던 무참히 진압했던 그 백선엽에게 명예 출국 군민증을 준다. 쪽도 이런 개쪽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거기 찬성하셨던 출국군의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대단히 잘하셨고, 그리고 막는다고 정말 고생하셨지만 쪽수가 모질해서 결국 막아내지 못하셨던 민주당 군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그리고 그런 자유한국당 군의원들을 뽑아주신 출국군민들 정말로 부끄러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사태 때문에 좀 많이 묻힌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거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 한번 해봅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김명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님은 먼 곳에.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 노래 무대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처음 불러봤습니다. 아니, 물론 뒤에서는 불렀지만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네, 그 다음 곡은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곁에 눈물을 감추고 울어주리라. 아직 날 떠나지 않은 서글픈 추억에 젖어 가끔 아무도 모르는 서러운 네 길을 걸으며 어둠도 지고 그리 먼저 그대 기억하겠지. 슬픈 하늘에 비가 내리면 아직 날 떠나지 않은 서글픈 추억에 젖어 가끔은 아무도 몰래 서러운 네 길을 걸으며 어둠도 지고 그리 먼저 다가가 그대 기억하겠지. 슬픈 하늘에 비가 내리면 슬픈 하늘에 비가 내리면 고맙습니다. 근데 사랑한다 하는데 고맙습니다 하는 이거 맞나요? 네. 네, 다음 곡은 착한 노래. 제목이 착한 노래가 아니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는 둥근 달 보며 다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는 둥근 하루며 다른 가슴 난 몰래 달랬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세월이 흘러 먼 훗날 기억나지 않나 하여도 오늘 밤 또다시 당신 생각에 다른 가슴 난 몰래 달랬지.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전 노래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해야 잘 되는데 참 이 머리를 쓰느라고 네, 노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사 까먹은 김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줄도 까먹지 마이소. 네. 줄곧 태어나서 줄곧 최고라는 소리를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의 스토리에는 1등 했는 히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번의 패배도 없었지요.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우리가 아끼던 대통령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갖다 쏟아부어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실패 없는 히스토리를 가진 그들이 또 다른 그 분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갖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자, 이번에 기회가 왔습니다. 올까 좀 전에 우리 배현무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이 저로의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실패의 역사를, 실패의 히스토리를 한번 써주고 싶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 아까 김초원 위원장님 말씀하셨죠? 촛대비를 한번 까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들의 촛대비를 한번 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픈 걸 한번 느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신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오늘 대구에 가신 1000여 명의 대구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또 내일 몇 명이 모일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도 10만 명은 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촛불들이 반드시 다시 모여서 광화문에 3년 전 그곳에 다시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비가 지금 한 발씩 떨어집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예. 비가 오기 직전에 마치고, 예. 사드 배치 차례 성주 촛불 문화제 646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는 검찰 개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46회차 성주 촛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가서 중계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정상 그렇게 될 것 같지는 못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